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H4C 소속 경규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암호에 대해 완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편하시게 그냥 강의 형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암호가 제공하는 것 중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가 고전 암호에서 현대 암호까지 점점 암호를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고전 암호부터 현대 암호까지 어떻게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를 제공하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소개를 마친 뒤에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 해시 함수에 좀 조심을 해야 될 점, 충돌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 이름은 경규창이고 현재 22살입니다.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수학과에 재학 중이고 관심 있는 분야는 폰업이고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C 언어를 접한 뒤에 정보보안 관련 공부를 시작한 약 1년 6개월차 학생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가 뭔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상한 문자열 2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자열이고 두 번째는 이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을 봤을 때 원래 원본 문자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자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문자열은 각 알파벳 사이사이에 KYONG라는 문자열이 박혀져 있고 두 번째 문자는 이 10진수 문자열을 2진수 바이너리 문자열로 바꾼 문자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자열이 가리키는 건 이 헬로라는 문자열인데요. 그래서 암호가 뭐냐? 암호는 이 헬로라는 문자열을 알아보기 힘들게 위와 같이 위에 두 문자열로 치환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암호라고 합니다. 자, 암호의 구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암호는 암호 알고리즘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예시로 들었던 이 문자열로 예시를 들면 여기서의 암호 알고리즘은 각 알파벳 사이사이에 자신이 설정한 키값을 꽂아 넣어라라는 것이 암호 알고리즘이 될 것이고 여기서의 키값은 중간에 끼워져 있는 KYONG라는 문자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뭐냐? 이 원래 원본 문자 헬로라는 문자열을 위와 같이 알아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을 암호화라고 하고 복호화는 이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원래 원본 문자인 헬로로 바꿔주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암호를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암호는 이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래 두 개, 인증, 부인 방지는 이름 그대로 상대방이 보내는 게 확실한가를 인증해 주는 것이 인증이고 부인 방지는 상대방이 자신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보냈다고 발표하는 것을 막아주는 걸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 기밀성과 무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신하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앨리스와 밥이 통신을 하려고 하고 앨리스가 밥에게 헬로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1대1로만 통신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공격자, 즉 간섭자 이브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헬로라는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헬로라는 문자열은 이브와 밥 두 명에게 전부 다 보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기밀성과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이 뭐냐? 아까와 같이 중간에 이브가 끼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헬로와 헬로가 둘 다 보내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브만 이 헬로라는 문자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기밀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무결성이 뭐냐? 똑같이 중간에 이브가 끼어 있지만 앨리스가 헬로라는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이브가 헬로라는 문자를 바이라는 문자열로 바꿉니다. 이 바이라는 문자열을 다시 밥에게 보냈을 때 이 밥이 앨리스가 보낸 문자열이 중간에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무결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결성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한번 문제점을 제가 상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그 상황입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앨리스한테 10만 원만 송금해줘 라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브가 이 메시지를 가로채가지고 앨리스란 문자열을 이브라고 바꾼 다음에 자기 자신, 즉 이브한테 10만 원만 송금해줘 라는 문자열로 바꿉니다. 이 문자열을 그대로 밥에게 보내게 되면 밥은 앨리스가 이브란 사람한테 10만 원만 송금해줘 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앨리스와 밥 사이에 이브 때문에 생긴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래서 우리는 무결성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고전 암호부터 현대 암호까지 점점 암호를 소개를 하면서 이 고전 암호와 현대 암호가 어떻게 기밀성과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를 제공하려고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전 암호를 통해서 기밀성을 한번 제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암호는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카이사르 암호는 이 그림과 같이 A부터 Z까지의 26개 알파벳 배열을 몇 칸씩 땡겨서 암호화할지 정하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암호 알고리즘은 알파 배열에서 몇 칸을 땡겨서 암호화를 하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걸 암호 알고리즘일 것이고, 여기서 키값은 그 땡기는 칸의 수가 키값이 될 것입니다. 위 그림으로 예를 들면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치환이 된 걸 보니 이 카이사르 암호는 키가 3인 암호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카이사르 암호를 통해서 한번 통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통신 상황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앨리스와 밥 사이에는 사전에 서로 비밀리에 나는 너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알파벳 페어를 3칸씩 땡겨서 암호화한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게 하고 서로의 키값을 3이라고 정해놓고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이 I love you라는 문자를 아래와 같은 암호문으로 바꾸고 이 암호문을 똑같이 이 두 명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암호문을 I love you라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기밀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는가? 즉, 이브라는 사람이 이 암호문을 보고 I love you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격자라면 이 암호문을 받았을 때 그냥 한 칸부터 26칸까지 죄다 땡겨와서 형문을 구합니다. 그 중에서 I love you를 찾으면 저는 이 암호문을 보고 형문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카이사르 암호는 26분의 1의 확률로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즉 26번의 트라이만으로도 I love you를 얻을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다음 알고리즘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이 설계자가 이거 26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랜덤으로 죄다 섞어버리자 하고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단일 치환 암호라고 합니다. 단일 치환 암호는 이 그림과 같이 그냥 A부터 Z까지 전부 다 랜덤으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C는 H로 매핑되고 D는 F로 매핑되고 A부터 Z까지 각각 따로따로 다른 알파벳으로 매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구조면은 카이사르 암호의 26가지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일 치환 암호를 가지고 위키피디아의 어떤 한 문장을 한번 암호화를 해봤습니다. 그게 암호화한 내용인데요. 설계자는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 누구도 이 원본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자는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이 암호문을 보고 자세히 보니까 어떤 알파벳은 많이 보이고 어떤 알파벳은 너무 적게 보인다. 이 비율이 제각각인 것 같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자가 자신이 책장에 책을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쓰여있는 영어 문장을 분석을 해보니 영어 문장은 알파벳 중에서 E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 T, 그 다음 A 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방금 그 암호문을 전부 다 A부터 Z까지 카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결과인데요. 오른쪽 같이 카운팅을 한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통계표를 기반을 해서 전부 다 치환을 해보니 왼쪽과 같은 형문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암호를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 고전 암호의 여태까지 문제가 뭐였냐? 전사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키의 범위, 즉 카이사르 암호를 예를 들었듯이 경우의 수가 26개밖에 없다. 즉 경우의 수가 작다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고, 암호문에서 특정 패턴이 보인다. 앞서 바로 소개드렸던 단일치환 암호에서 알파벳의 개수가 비율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 사용하는 현대 암호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전사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키의 범위를 유도를 하고 암호문을 딱 봤을 때 패턴이 보이지도 않도록 하는 것을 암호로 설계합니다.
이제 현대암호 중에서 대칭키 암호를 통해서 기밀성을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대칭키 암호는 그냥 간단하게 암호화할 때의 키와 복호화할 때의 키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설명했던 카이사르 암호는 암호에서 설명드렸듯이 둘이 통신 사이에 키를 3으로 설정해 놓고 암호할 때도 3, 복호할 때도 3으로 설정된 걸 보면 키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카이사르 암호도 대칭키 암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 암호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조인데요. 현대 암호는 대표적으로 페이스타일 구조와 SPN 구조를 이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이게 갖는 이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스타일 구조와 SPN 구조가 갖는 이점이 뭐냐? 라운드마다 여러 번 암호화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암호화하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암호문을 보고 암호의 패턴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 번 암호화할 때, 즉 암호의 암호를 할 때 그 각각의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키를 조사할 범위가 너무 확장이 돼서 전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대칭키 암호로 한번 통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암호화를 하고 이 암호문을 밥이 암호를 받아서 복호화 알고리즘을 돌려서 메시지를 구합니다. 이것은 대칭키 암호이기 때문에 페이스타일 구조와 SPN 구조를 따라서 이브는 이 암호문을 보고 원래 평문이 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안전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중간에 있는 이 공격자, 즉 이브가 암호문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면은 앨리스와 똑같이 암호문을 생성을 하는데 이 암호문을 이브가 받아서 이 암호문을 약간 훼손을 시키거나 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조 암호문을 밥에게 보내고 밥은 이 변조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밥은 최종적으로 앨리스는 왜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지? 하고 이브가 아닌 앨리스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긴 문제점이 뭐냐? 마지막에 받은 밥 수신자가 메시지가 변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둘 사이에 무결성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제공을 우리는 해시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한번 무결성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해시함수를 통해서 이 둘 통신의 무결성을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일단 통신에 앞서 해시함수의 특징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같은 입력에는 항상 같은 출력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입력이 살짝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예로 들면은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하고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의 차이는 요와 여 차이밖에 없는데 이 결과물이 완전 다른 값이 나온다는 것이 해시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시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뭐냐? 즉 메시지의 고유한 값만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넣었을 때 이 값만 이 값만 나온다는 것이 해시함수의 이점입니다. 자, 이제 이 해시함수를 통해서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똑같이 암호화를 하는데 하나는 암호 알고리즘에 돌리고 하나는 해시함수에 돌립니다. 원래는 이 해시함수가 아니라 HMAC이라는 메시지 인증 보호를 이용하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해시함수로 바꾸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결과는 암호문과 해시값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상대방에게 둘 다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 상대방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느냐? 이 암호문을 복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해시함수에 넣어서 비교할 해시값을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할 일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해시값하고 자신이 구한 해시값이 서로 같을 시에는 우리 둘 통신 사이에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이 해시값이 비교 해시값과 달랐을 때는 중간에 이거 메시지가 변조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이 둘 사이에 무결성이 인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밀성은 아까 페이스타일 구조와 SPN 구조를 따르는 대칭키 암호를 통해서 암호화를 진행해서 기밀성을 제공을 하였고, 무결성은 해시함수의 특징인 한 문자열에는 한 가지의 고유값만 나온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무결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가 보낸 게 맞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자신이 보낸 게 맞는데 이거 내가 보낸 게 아닌데? 라고 발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둘 사이에 인증과 부인 방지에 대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은 건데요. 이 인증과 부인 방지는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해시 함수와 공개 키 암호의 특징을 합쳐서 전자서명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내 우리는 이 인증과 부인 방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인증과 부인 방지를 전자서명을 통해서 한번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공개 키 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공개 키 암호는 비대칭 키 암호로 대칭 키 암호와 다른 개념, 반대의 개념입니다. 대칭 키 암호는 키가 하나였지만 공개 키 암호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기 때문에 키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파란색 키가 사용됐으면 복호 알고리즘에서 빨간색 키가 사용이 됩니다. 이 둘은 또 교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암호 알고리즘에서 빨간색 키가 사용되면 복호 알고리즘에서 파란색 키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두 개의 키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개 키, 또 다른 하나는 개인 키라고 합니다. 공개 키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키고 개인 키는 나 자신만, 즉 나만이 알고 있는 키여야만 합니다. 이제 이 공개 키 암호와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한번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자서명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를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하나 만듭니다. 또 메시지를 처음에 무결성을 인증한 것처럼 해시 함수에 넣었는데 이 나온 해시 값을 자신의 개인 키로 공개 키 암호화를 합니다. 그렇게 생긴 서명값과 암호문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 암호문과 서명값을 받게 되는데 이 암호문을 복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문 메시지를 구합니다. 이 평문 메시지를 또 똑같이 무결성을 진행할 때 비교 해시값을 구한 것처럼 또 해시값을 구합니다. 이때 받은 서명값을 상대방의 공개키로 복호화를 하고 검증값을 구하는데 이 검증값과 해시값이 똑같을 시에는 저 사람이 보는 게 맞고 저 사람이 내가 보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어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과 부인 방지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 해시 함수에서 충돌성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암호학적 해시 함수에서는 이 세 가지의 안정성을 따집니다. 역상 저항성과 제역상 저항성, 세 번째 충돌 저항성을 따르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다른 입력값에 같은 해시값을 갖는 쌍이 존재가 합니다. 원래 해시 함수의 특징은 그 메시지에는 그 고유한 값만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해시값하고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의 해시값이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냐? 비둘기집 원리라는 것 때문인데요. 비둘기집 원리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비둘기가 1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방은 9개밖에 없어서 현재는 한 마리는 밖에 있고 나머지 9마리는 각 한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머지 한 비둘기는 9개의 방 중에 하나에 랜덤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방문을 열었을 때 랜덤 9개 중에 하나에는 2마리의 비둘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 2마리의 비둘기가 들어있는 방이 충돌상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 해시 함수의 개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입력 범위가 무한대입니다. 근데 출력 범위는 n비트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 비둘기집 원리로 설명을 해드리면 입력 범위가 무한대, 즉 비둘기가 무한마리가 있는데 그 비둘기들이 들어갈 방이 n개로 딱 정해져 있어서 무한대가 n보다 커서 비둘기 원리로 의해 충돌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충돌상이 생기면 어떤 위험이 초래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돌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A라는 회사의 리더기와 B라는 회사의 리더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라는 회사의 리더기는 A라는 회사 사원의 사원증만 인식을 하고 회사는 B라는 회사의 사원의 사원증만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회사의 사원증과 B라는 회사의 사원증의 해시값이 같게 되면은 A라는 회사에 B라는 사원이 침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치 않은 상대방이 침투를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좀 취약한 해시 함수 중에서 MD5하고 SHA-1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SHA-1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HA-1은 앞서 드렸던 세 가지 안정성 중 충돌 저항성을
2의 80승분의 1의 확률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2의 80승분의 1이 무슨 뜻이냐? 상대방이 2의 80승 정도를 트라이를 해야 50%의 확률로 이 충돌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충돌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로는 기대 확률보다 낮은 확률의 알고리즘이 발견되었을 때, 즉 앞서 2의 80승분의 1은 2의 80승번을 트라이를 해야 상대방이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알고리즘을 구상을 해보니 2의 63승 정도 트라이 해보니까 충돌상이 나오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제시만 해도 이 해시 함수의 알고리즘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론보다 진짜로 실제로 충돌상을 찾아내었을 때 이 해시 함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구글에서 진행한 해시함수 깨기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해시함수 깨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해시함수의 충돌성을 한번 진짜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진행한 해시함수 깨기 프로젝트에서 다른 데로 한번 충돌성을 구해봤는데요. A라는 PDF에는 경규창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B라는 PDF에는 이 경규창을 영어로 바꾼 경규창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값을 샤1이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하지 않은 충돌성이 발견된 이 해시함수 알고리즘을 돌려보니 A PDF와 B PDF의 해시 값이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충돌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충돌성이 발견되면 아까 A 회사와 B 회사의 예시와 같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가 마지막이고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암호를 완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발표가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까지 한번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비 세션인 만큼 발표 내용도 좋지만 막 간단하게 막 암호학과에서 뭐예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11시 5분까지 네, 발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분까지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학 기초 추천도서요? 잠시만요. 제가 PDF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제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난수에 대한 자세한 개념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암호학 공부가 일단은 대수학의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암호의 취약점보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학이 베이스가 많이 잡혀야 됩니다. 그 수학 중에서도 대수학을 많이 쓰이는데 이 대수학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AS와 같은 암호를 봤을 때 좀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해보고 싶은 차분 분석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잠시만요. 잘못 보냈다. 지금 제가 채팅에 책 제목 하나 적었는데 이게 약간 입문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질문해 주신 태산윤님께서 암호학은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암호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은 가져놓고 대수학을 좀 더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충돌성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서
2의 80승번보다 작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알고리즘이 발견될 경우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경우가 201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쯤에 나와가지고 이 알고리즘 바탕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차원에 대한 충돌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해시 테이블하고 암호학적 해시 함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해시 테이블은 제가 이 알고리즘을 잘 몰라가지고 해시 테이블이 단순하게 약간 용량을 좀 최소화하고자 매핑을 시키는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데,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이런 매핑을 시키는 것보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값이 안 나오게 하는 알고리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해시 함수에서 메시지의 고유한 값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는 건가요? 차원의 암호화된 문자열의 길이도. 류다민님이 질문하신 게 어떤 느낌이 잘 몰라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그냥 입력이 한 글자여도 나오는 출력값은 그 알고리즘에서 결정되어 있는 비트 수만큼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에 대한 문서를 본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해 따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까 해시 테이블하고 암호학적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던 역상저항성, 제2역상저항성, 충돌저항성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다 달라서 이 조건에 맞게 해시 함수를 구현을 하는데, 충돌 저항성이 깨졌다고 해서 이 해시 함수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돌 저항성이 깨져도 제일 역상 저항성과 제일 역상 저항성에 의한 이론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필요할 경우 샤1과 MD5 정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다민님께서 제가 샤족밖에 설명 못 드리는데, 샤에서 너클다운가드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에 대한 것은 약간 구글링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알고리즘이 잘 문서로 정의가 돼 있어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 가지 암호 알고리즘에서 출력 범위의 비트수가 같다면, 이재용님께서 물어보신 게 그런 건가요? 약간 MD5에서 나온 출력값하고 샤원에서 나온 출력값이 서로 같을 때 이에 대한 충족성이 같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건가요? 이 알고리즘에서 안정도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경우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신을 할 때, 만약에 네이버에서 통신을 하는데 내가 통신할 때 ND5를 쓰고 다른 사람이 통신할 때 샤원을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만 안전성을 체크를 합니다.